무더위가 이제 막바지인데 물대포를 마지막에 저기 워터쇼라고 그러나요? 요즘 뭐 워터밤? 예, 워터밤 시간을 여러분 편안하게 시원하게 주무시라고 워터밤 시간을 잠깐 갖고 가겠습니다. 워터밤 시간. 물대포 살수차. 오늘 송영길 후보님이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어요. 진짜 송영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송영길 후보님이 뭐 굳이 출마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뭐 선호투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굳이 뭐 또 출마를 해가지고 뭐 또 결선까지 가고 이러면 좀 복잡하지 않나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 송영길이 출마를 안 했으면은 이 정청래의 실체를 우리 김민석 후보가 혼자서 다 까발릴 수가 없잖아요. 김씨님, 문조 털레요 없는 세상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님이 진짜 스스로 인간 물병이 돼가지고 사방으로 지금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유튜버보다 지금 뭐 쇼츠가 더 많이 나오고 웬만한 유튜버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혹은 뭐 제가 혼자서 열심히 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뭐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송영길 후보님이 그냥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완전히 폭탄을 여기저기서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을 우리가 그나마 시원하게 좀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12시가 다 됐지만은 마지막 여러분들 시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라고 송영길의 이제 물폭탄 물폭탄 한 2개만 일단 터뜨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공장에서 완전히 뭐 그 진짜 뭐 뭐랍니까? 제가 장례 지도사예요. 장례 지도사. 송영길 우리 후보님은 이제 뭐 장례 지도사다. 완전히 뭐 저승사자가 됐어요. 김어준이 안 그래도 지난주에 김민석 후보한테 두들겨 맞고 거의 뭐 그로키 상태가 되는 기절 직전 상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완전히 뭐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요 시원한 인터뷰 장면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네. 당청 갈등 핵심은 정청래 자기 정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연임을 고생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줬어요. 물론 정청래 대표였으니까 우리 형소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 일부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기마다 그 필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지금은 정청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 왜 연임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대통령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알고 있죠. 전 모릅니다. 안 좋아요 실제로. 실제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왜 뉴스 공장에서 왜 그걸 몰라요. 모든 모니터를 해봐도 주변 사람들 이해가 어찌되건 누구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안 좋다는 보도는 있죠. 예. 근데 이제 나를 만나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만나셨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은 못 이룰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좀 쉬면 되잖아요.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괜히. 아니 진짜 이 정권을 아끼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좀 쉬랄 때 쉬면 되지 왜 나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지켰다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면 계속 따지면 이게 스토커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커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좀 쉬어라 이거지. 쉬고 장관 제안까지 누가 했다며요. 누가 측근이 그래 이야기하던데. 정부에서 장관 제안을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정청래 후보 측근 중에 누가 제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뭐 구체적인 무슨 행안부 장관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전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고 정부를 돕게 한다 그러면 아니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지 자기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스토커가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말하는 명청 대전이 실제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언론도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됐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 장동혁 뭐 권영세 안철수 모두가 지금 막 정청래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응원돼서 레임덕 빠져가지고 빨리 무너져 버려라 이재명 정권. 적극 지지 응원한다.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정청래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 레임덕으로 와서 빨리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거의 압도적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청래가 40.7% 지지를 받고 있고 김민석이 10.6%, 송영길은 7.4%.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제일 지지율이 낮아요. 자, 제가 김어준이 인터뷰할 때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예, 손가락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뉴스공장에 이제 두 번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요래요. 요거 막 쓰시고 싶은데 이거 좀 민망하니까 막 요럽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꺾였어요, 이게 이렇게. 그죠?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였어. 그래갖고, 이거 꺾였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여기 말씀드렸잖아. 김민석 후보 나왔을 때. 야, 이거 손가락 꺾였다. 이거 겸손해졌다, 손가락이. 처음에는 막 파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막 지금, 제가 막 미치겠으니까, 이거 말로는 이길 수도 없고, 환장하겠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되니까, 이거 꺾였어. 이렇게 꺾였어. 예? 이렇게 딱 꺾였습니다. 이게 90도로 이렇게 딱. 여기서 이제, 요거래요, 요걸. 예? 근데 오늘은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가 있었어. 처음부터 꺾였어. 일단 꺾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꺾였다가 점점 내려와요. 꼬부러졌어. 희마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빨딱 섰다가, 예? 빨딱 섰다가 그 다음에 꺾입니다. 꺾이더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제 빨딱 섰어요. 그러더니 이게 꺾여. 김민석 후보한테 꺾였어 한번. 근데 오늘은 꼬부러졌어요. 희마리가 없어. 희마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나중에 끝날 때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 입으로 내려왔어. 입으로. 원래 이게 코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거든. 막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 송영길 후보가 아주 매기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저분이 제가 볼 때는 방송 유튜버를 하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은데 뭐하러 힘들게 정치를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잖아요. 알잖아. 몰라? 그것도 몰랐어? 뉴스공장이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난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독대를 했잖아.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대통령하고 독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김민석하고 송영길 2명이잖아요. 송영길 독대했는데, 당청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진짜 맨날 고민이다. 할 말이 없잖아. 본인이 만났다는데. 네가 만났어, 임마? 응? 털보 네가 만났어? 네가 뭘 알아? 내가 만났잖아. 그리고 그것도 몰라? 뉴스공장이라며? 그것도 모르냐? 씨발. 모르네. 할 말이 없지. 우리 소영길 후보님 하여튼 사람 매기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0%, 나 7%, 7%. 국민의힘 지지층 40%, 나 7%, 우와. 그 김어준이 뭐 하면 그냥 좀 어색하면 막 웃잖아요. 막 웃잖아. 근데 소영길 후보님 이제 그걸로 매긴 거지. 이제 나 7%, 내가 제일 적어. 우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어준은 거의 뭐 멘붕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나가시는 게 좋아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뭐 김어준 키워주느냐, 뭐 굳이 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뭐 굳이 뉴스공장 나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그죠? 털레반 잡으려면 털레반 굴에 들어가야죠. 거기 털레반이 한 100만 명 모여 있잖아. 예? 매일 한 동접 한 20만 털레반들이 모여 있잖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폭탄 까는 거야. 막 도시락 폭탄 던지고 물병 던지고 막 살수차 뿌리고. 어제 20만 명이 저걸 봤을 거 아니야 오늘. 그래서 우리 총수님이, 우리 교주님이 저렇게, 교주의 실체가 그냥 다 까발겨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신격화돼 있잖아. 이걸 이제 신성 파괴라 그래요. 이건 하나의 이제 정치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신격화, 신성화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희화화합니다. 희화화 해가지고 신성성을 파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털레반, 신도들은 약간 이제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어준은 막 다 뜻이 있고, 김어준은 다 계획이 있고, 김어준은 전지전능하고 막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아까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가 가면은, 옛날에 히틀러도 그랬잖아? 신성성을 부여를 해요. 그래갖고,
막 조명이 팍 비추고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천사가 날아오르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런 이벤트를 하잖아. 퍼포먼스를. 그러면 거기 이제 좀 지능이 안 되는 신도들이 와 우리 교주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막 짱이야.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야. 재림 예수야. 막 이렇게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털레반들은. 가가지고 소영길 후보님이 야 그것도 몰라? 야 뉴스 공장인데 그것도 몰라 너? 이거 모르는구나. 어? 우리 어준이 모르는구나. 어준이 몰라? 몰라? 그러면 거기 이제 신도들이 우리 교수님이 우리 총수님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김어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독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정보 신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은 다 아는 거야. 그 털레반들이 볼 때는 김어준은 전지전능해. 다 알아. 에? 충정로에 앉아가지고 모든 게 보여. 에? 김어준은 다 보여. 근데 가지고 몰라? 쥐뿔도 몰라 너? 아무것도 몰라? 그럼 김어준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의 신성성, 이게 파괴가 돼버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웃길 때는 좀 해줘야지. 야, 정성이 부족해. 이 야심한 밤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웃겨주고 있는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거기 그냥 좀 모자란 사람들이야 뭐 계속 그러겠죠. 근데 그 20만 명 중에 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뉴스공장에 나가는 이유는 김어준의 어떤 그런 영향력, 신성성, 이걸 자꾸 파괴를 함으로써 더 많은 이제 시민들이 깨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깨시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뉴스공장 나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탓을 하면 안 돼. 뭐 털 묻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고, 정치인들은 나가서 할 얘기가 있으면 정확히 하고, 그 대신 이제 나가가지고 뭐 교주님 뭐 저 공천 주세요 하고 병신짓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죠. 근데 나가가지고 정확하게 할 얘기를 해라. 응? 김어준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때릴 게 있으면 때리고, 그럼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예전에 한준호 후보도 나갔잖아요. 응? 그래서 송영길 후보님이 아주 좀 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도 김어준의 이런 신성성을 계속 깨트림으로써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리더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응?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가죠. 기왕 한 김에. 이건 어제 좀 제가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중요해질 얘기이기도 한데, 조국당 문제와 관련해서 또 송영길 후보님이 김어준이 면전에서 완전히 꿈을 깨트리는 그 어린 꿈나무에 참 꿈을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도 될까 싶을 정도인데, 시원하게 깨트리는 그런 이제 연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1년 동안은 조국혁신당과 통합 문제는 나는 언급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2030 없이는 2030 없다. 2030년 대선이 어렵다. 이것을 슬로건. 다음 대선은 2030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은 2030 확장 정책에 집중할 생각인데, 조국혁신당 통합 가지고 당내가 분열되면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선되면 조국혁신당 대표님, 신장식 대표님을 만나서 1년 동안 서로 자각 노력을 하자. 그리고 자각 노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교섭단체 요건을 10명으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교섭단체 요건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진보 영역을 개척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안별로 연대합시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때 상한을 논의합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1년 동안은 저는 2030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논란으로 이 메시지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의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장동혁이 내년 8월까지 임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날 겁니다. 윤어게인 세력이. 연임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연임 도전이 아니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그러니까 내년 8월 이후로. 그 사이는 그까지는 중도 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중도 사퇴를 안 할 것이다. 한동훈의 복장은 쉽지가 않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은 배신자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친한계 의원들이 탈당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뭐 조경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조경태
부터 그쪽에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한 10몇 명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분들은 나는 탈당을 해가지고 수가 뭐 부족하면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한 3명 있으니까 연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10명 교섭단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줄 테니 그렇죠. 그쪽도 분화해라. 보수 쪽에서도 제2의 정당이 나오기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4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이 한동훈도. 한동훈은 차기 국민의힘에 남아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의 재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 꿈일 텐데 저는 윤 어게인 세력이 한동훈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복당이 어려울 것이다. 거기가 뭐 지금 고성국 뭐 전환길 이 세력들이 거기 꽉 잡고 있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 진영에서 교섭단체 2개 네. 국민의힘과 탈당한 세력이 예. 그 기혁신당과 합쳐가지고 또 하나의 그렇죠. 교섭단체. 네 개 교섭단체로 국회를 운영해 보자는 게 제 구상입니다. 그게 더 그 풍성한 국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실제로 지난번 우리가 총선 때 우리 연동이 형이냐 병립형이냐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연동이 찬성했죠. 아니 저 병립형 찬성했죠. 처음에는 병립형 네, 찬성했죠. 그렇죠. 우리 네. 정치현 후보도 병립형을 찬성했는데 근데 결과로 보면 연동형을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을 수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석에서 26석을 얻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쪽 국민의힘이 18석 얻었기 때문에 8석이 더 많게 얻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2석을 합하면 10석을 더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 탄핵소추에 204석으로 겨우 탄핵했는데 이 10석이 탄핵에 참여했던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잘한 거다 그때 연동형을 선택하는 그렇죠. 게.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송영길 후보님 참 대단하시죠. 예, 이 와중에도 또 이게 또 신성 파괴가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 총선 때 병립형 찬성하셨죠? 그러니까 니네 교주가 틀렸어. 이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죠. 이 와중에 병립형 했죠. 그러니까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정청래 당대표도 했죠. 야, 그런데 연동형 해가지고 10석 더 얻어가지고 탄핵된 거 아니야. 이런 걸 압니까? 그 당시에도 저도 또 제가 연동형 또 주장을 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도 저 욕하던 사람들 많았어. 혜태님, 친문이 한동훈 키우려나요? 예. 저 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도. 근데 저 혼자서 아주 미친놈처럼 연동형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연동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들 깨갱깨갱깨갱. 아, 그때도 지금처럼 채팅창에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막 저 욕하고, 뭐, 왜 연동형이냐, 너 뭐, 소나무당이냐, 막, 뭐, 지랄들 났었어.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제가 다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걸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죠? 다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털레반들한테. 야, 봐, 니네 털보. 내가 조국당, 우리가 연동형 해가지고 조국당이 잘 된 건데, 털보가 병립형했어. 이거 이제 딱, 일깨워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이제 조국당 문제는 이게 송영길 후보님만의 뜻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건 어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오늘은 시간도 늦고 해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송영길의 전략이 좀 맞아요. 사자 구도로 가자. 사당 체제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색깔에 맞게 나누자는 거야. 예, 나누고 선거 때가 되면 연대할 팀은 연대를 하고 예, 또 뭐 갈랐을 팀은 갈라쓰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된다. 그래서 자기 색깔에 맞게 포지셔닝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다당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좀 재편을 해가지고 자 일단 사자 구도가 되면 우리가 유리해지잖아.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키워주는 거 한동훈이 왜 키워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을 갈라쳐야지. 쟤네가 둘로 나눠지면은 굳이 우리가 조국당이랑 또 연대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저기 평택을 선거처럼 평택을처럼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자구도로. 그 우리가 뭐 간발의 차로 지긴 했지만은 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자구도에서는. 그래서 뭐 저런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슈 전파사에서 이런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게 김정현 기자가 여의도에 돌고 있는 밭글이래, 밭글. 여기 이렇게 문자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찌라시지, 찌라시. 이런 이제 찌라시가 돌았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전에 한번 이제 그 보도를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밭글이 정청래 플랜 B, 그러니까 당대표가 안 될 경우에 본격 실행이 된다. 이런 글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불복을 출발점으로 해서 원내 세력화와 민주당 심판 투쟁을 거쳐 2027년 1월 제3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분당 시나리오다. 호남, 서울, 경기 개표 착수 직전에 개표 중단과 결선 투표 보장을 요구를 하겠다. 이게 약간 빌드업 하는 것 같아, 그죠? 좀 분위기가. 지금 그러잖아, 갑자기 최민희가 뭐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뭐 선호 투표제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갑자기 막 그 유세에서 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리고 이기고도 지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명분 아래 친석계 폭거, 개파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 녹취 사진과 지지 의원 명단 공개,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재점화, 뭐 이런 이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S, 민석 승리시, 조국혁신당, 친청계, 무소속이 참여하는 민주개혁연대를 결성한다. 당내 선거 규정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내 연대를 확대해 신당 동력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2027년 1월 제3당 창당 후 총선 체제를 전환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아유, 이건 고마운 일이죠.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안 나갈까봐 겁이 나는데 지금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거야. 송영길이 하자는 게 이거예요. 이래서 이제 과반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야. 그럼 과반이 무너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반을 무너뜨려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과반이 과연 무너질까?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자, 제2승리시. 요거는 이제 정청래죠. 정청래 승리시에 MS 윤리감찰 제명 추진, 당무 개입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촉구, 불수용 시 JM 탈당 촉구. 이 JM은 누구겠어요? JMS가 아니고 이재명 이재명 탈당을 촉구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원래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어.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건 분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건 분당이잖아. 자, 김민석이 이겼어. 그러면은 시비 걸어가지고 분당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정청래가 이겼어요. 정청래가 이기면은 김민석을 제명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탈당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면 김민석이 제명을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만약에 저는 이럴 경우에 참 고민이 됐어. 야, 이거 이래갖고 또 분당을 하면, 저는 그랬잖아. 만약에 지잖아요? 그럴 일은 없는데 당대표 선거를 만약에 지잖아? 그럼 전 당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깨야 돼요. 대한민국 망해요. 당 깨야 돼.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쟤네가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저의 속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김민석 당대표가 진다라면 저는 그거는 신천지 개입에 의해서 패배한 거라고 보고요.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당 깨고 나가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 다 데리고, 그래, 우리가 당분간 힘들더라도 미래를 보고 당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못 가요. 민주당 망해요. 대한민국도 망해.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신천지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뭐 김민석이 안 되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당 깨자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깨고 나가면 명분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그지? 깨긴 깨야 되는데 정치적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김민석을 제명을 한대. 김민석을 제명하고 이재명을 탈당시킨대요. 야, 그러면은 명분이, 이거는 고맙지, 땡큐지. 울고 싶은데 막 뺨 때려준 꼴이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 고마운 거야. 저 정청래 플레이를 보면서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야,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기는구나. 완전히 이기는 판이 됐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김민석이 이기면 지들이 보따리 싸서 나가고요. 그럼 땡큐야. 조청당을 만들으라고. 주석단체도 만들어줄게. 다 해줄게.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뭐 비례 연동 그 연동 비례대표제도 해주고
예, 연동형도 해주고, 교섭단체도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라 이거예요. 차려라. 그리고, 만약에, 졌어. 그럴 일이 없다니까. 예. 만약에 졌어. 그러면은, 김민석을 제명시키면, 다 나가야지. 다 나가야죠. 그러면 뭐 어떻게 이재명당 만들어야지. 우리도 대통령 이름으로 당 하나만 만들어 보지 뭐. 미친 놈들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쫄 필요 없어요. 저런 얘기 가지고. 저는 저런 얘기 가지고 지금 협박질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거 못한다고 봐요. 뭐 정청래가 이기건 김민석이 이기건 간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못합니다. 쫄지 마. 근데 저런 거 왜 돌리는 건 줄 알아요? 협박질 하는 거예요. 협박질. 김어준이 자꾸 물어보잖아. 김민석한테.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예? 송영길 오늘 후보한테도 그 얘기 물어보더만. 만약에 결선 선호투표제로 이길 경우에 뭐 당원들이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걸 자꾸 물어보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런 플랜을 굴리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김어준이. 김민석 후보의건 정청래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송영길 후보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저런 플랜이 실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가라고 그래요. 안 겁나. 나가라고. 고맙다니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쫄 필요 없습니다. 나가면 땡큐지. 한번 나가보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이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니까. 이낙연도 잘했어. 안철수도 잘했고, 이인재도 잘했어요. 다 잘했어.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야, 여러분. 뭐 쫄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불안할 일도 없습니다. 다 잘했다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안 나가. 나가면 고맙지. 이낙연 봐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나가면 땡큐고 나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어. 이 안에서 징징대지 말고 질척이지 말고 싫다는데 싫다는데 왜 안 나가냐고. 스토킹이야 이거는. 싫다는데 좀 나가라고. 왜 자꾸 질척여. 왜 안 나가냐고. 나가라고 좀.